잠깐 보세요. 보충 뭐냐면 이제 임차인 말고 전세권 등기한 경우,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보호법하고 등기한 게 두 가지가 다 중첩적으로 적용이 된다. 중첩 적용. 그래서 세입자로서도 보호받고 전세권자로서도 보호받고 둘 다 된다. 차이점은 뭐다? 전세권 등기한 경우에는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고 전세권에 기해서, 또 하나는 전세권자는 배당을 못 받아도 낙찰자가 안고 사질 않는다. 세입자는 못 받으면 낙찰자가 안고 사는데 별도다. 그래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가배상 책임까지 발생했잖아요. 뭐냐면 세입자가 전세권 등기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놨어요. 경매가 들어가니까 세입자가 전세권이 1등이야. 1등 전세권이야. 그리고 확정일자고, 경매가 들어가니까 법원에다가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안 하고 확정일자로만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매 법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같은 사람이니까 전세권은 1순위지만 배당 요구를 안 하고 확정일자로 배당 요구했고 같은 사람이니까 세입자니까 경매 법원에서 낙찰되면 전세권도 다 소멸한다라고 경매를 진행했어요. 왜? 전세권 등기도 해놓고 1순위 세입자인데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전세권 등기를 1순위로 해놨고 확정일자 1등으로, 확정일자 몇 순위인지 모르겠어요. 전세권은 1등으로 해놨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경매가 들어오니까 세입자가 배당 요구했다니까, 확정일자 가지고. 세입자가 확정일자로 배당 요구만 하고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안 했다니까. 근데 같은 사람이고 배당 요구 했으니까 경매 계장이 경공매 되면 다 말소되는 거로 진행했는데 낙찰을 받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세권이 1등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는데 안 했으니까 전세가 말소 안 되는 거로 낙찰자가 안고 사는 거로 돼버린 거예요. 아마 확정일자로 배당 요구한 게 못 받았나 봐. 중록을 나갔다 왔는지 아니면 확정일자가 늦었는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이 낙찰자가 전세권이 말소된다 해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 하루도 말소 안 되고 안 끼니까 국가가 경매 진행 과정에 이걸 잘못했다. 말소 안 되는 걸 말소되는 거로 해가지고 나를 손해 끼쳤다 해가지고 국가배상 책임을 냈는데 승소했어요. 와, 경매회장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전세권 등기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놓은 경우에 두 개가 완전히 별개라는 걸 염두에 둬라. 별개. 완전히 별개다. 이런 거.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 사례가 같은 사람인데 세입자 확정일자로 배당 요구를 하고 전세권 배당 요구 안 했는데 배당 요구 안 했기 때문에 말소 안 되고 승계된다고. 와, 이게 상당히 그 경매회장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실수하기 딱 좋지 않았겠어요? 저라도 아마 무심코 같은 사람이니까 완전히 별개다. 자, 그리고 전세 등기가 건물 전체를 전세 등기했으면 경매를 넣을 수가 있대요. 근데 일부만 등기한 경우에는, 예컨대 동쪽 또는 2층, 3층 이렇게 건물 일부만 전세 등기한 경우에는 그 전체에서 배당은 받지만 경매를 못 넣는데요. 왜냐하면 전세 등기한 것만 경매 넣을 수 있고 등기 안 된 부분은 경매를 못 넣는데요. 배당은 다 해서 받는데, 이렇게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배당받을 때는 전체에서 배당은 받는데요. 전체에서. 그래서 전세 등기를 집합 건물 뭐 201호, 301호 이렇게 전체 한 거는 토지가 안 돼 있어도 전체 경매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2층, 3층 동쪽 이렇게 도면 걸어서 한 거는 배당은 다 받지만 전체에서 경매는 못 넣는다는 것까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